현재 베트남 언론에서 박함서 감독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SEA 32회 대회에서 충격의 결승 진출 실패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축협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박 감독에 대한 거취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우승 이후에 박항서 베트남 정 감독이 정격 베트남에 나타났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우선 주요 현지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더불어 베트남 현지 팬들의 반응도 추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축협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며 속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일단 베트남 언론은 트루시에 형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비교 기사를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지 매체 꾸옥송은 박항서 감독과 트루시에 감독은 너무 심한 차이가 난다고 일갈을 했습니다. 매체는 U22 부진에 따라 박항서 감독과 트루시에는 현저하게 실력 차이가 난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32회 대회에서는 베트남은 단 한 경기만 라오스를 상대하면서 겨우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거의 모든 경기 실점을 했는데 이는 무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나오는 참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박함서 감독이 맡은 지난 SEA 경기는 트루시에와 달리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며 바로 이전 경기인 30일의 대회에서는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으며 우승을 하며 기적을 만들었고 그 이전 대회인 30회에서는 4실점은 했지만 전체 득점은 24점으로 공격 축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에 와서 자신은 골을 넣는 공격 축구 철학을 구사한다 라고 말했으나 수비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골도 많이 집어넣지 못한다면서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면이 U22의 결승에 못 올라간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골을 못 넣는다면 수비라도 단단히 해야 하며 박 감독은 둘 다 잘 해냈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감독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구사했고 이는 트루시에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31회 때 박 감독이 0실점을 했는데 불과 한 시즌 만에 6골을 실점하게 되어 망연자실한 모습이며 특히 인도네시아전을 앞두고 컨디션이 좋은 응유엔 반퉁을 선발 진출시키지 않아서 현지에서는 박항서라면 반퉁을 섰을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누리꾼들은 트루시의 연봉은 박항서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지만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으며 이대로라면 트루시에는 돌아가야 한다. 박 감독의 연봉을 더 높여서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베트남의 다른 매체들은 박항서가 베트남에 온다는 희망을 가져오는데요. 베트남 언론인 단트리에 따르면 박항서 축구 감독은 SEA 직후 님빈성의 방문에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님빈 지방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여전히 힘써주기를 바란 모습이었으며 박항서 감독이 다시 베트남을 찾아오자 말할 수 없는 애절한 감정을 느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박항서 감독은 축구, 특히 유소년 축구의 훈련과 발전에 있어 님빈을 지원하고 조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 감독은 님빈 도립 체조 경기장도 방문해 님빈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평가했으며 또한 이곳에서 박함서 감독은 공에 사인을 하며 현재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누리꾼들은 아직도 박 감독이 우리 감독 같다. 도대체 그를 왜 내보낸지 모른다고 반응합니다. 실제 박함서 감독은 이번에 아카데미 설립을 마무리 짓는 것을 주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베트남 현지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루시의 부진으로 SEA 결승 탈락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성적이 조금만 부진하면 매우 급하게 감독을 갈아치우는 전력이 있습니다. 박 감독이 거의 5, 6년간 감독직을 수행한 건 사실상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베트남 축협은 이제 박항서 감독이 님빈성에 와서 유스 아카데미를 한다고는 하지만 내심 박 감독을 다시 축협에서 잡아두려 한다는 구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 단비에에 따르면 베트남 축협은 감독 아닌 기술 이사로 박항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박항서 감독은 수차례 베트남 언론에서 어떻게든 베트남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베트남 축구계가 불러준다면 유소년 클럽 등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축협 회장도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과 같다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우는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와 한국처럼 계속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금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으며 다양하게 축구계에 기여 중입니다. 히딩크나 박항서 감독과 같이 레전드로 인정받아야 계속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거론된 기술 이사 직책은 매우 영향력이 큰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간간히 행사에 초대되거나 고문 정도의 매우 간접적인 관계로 한국과 이어지고 있지만
박함서 감독은 감독직을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기술 이사직에 거론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또한 베트남 축협 기술 이사는 업무의 범주가 비슷해 곧바로 투입돼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 부진할 경우 박 감독의 각종 조언이 곧바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박 감독이 기술 이사로 기여해 준다면 베트남은 훨씬 든든해지는 것이며 박 감독의 복귀는 베트남 축구 발전에도 좋고 상호간에 나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과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박 감독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루시에 차기 감독이 박항서 감독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박 감독의 연봉은 약 24만 달러인 3억 원 수준으로 한국 누리꾼들은 매우 낮은 처우로 여겼습니다. 또한 2019년에 2+1년 형식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언론 뚜오이째는 박 감독의 실질 재계약 연봉이 약 11억 원 가량이라며 태국과 비슷하다면서 충분히 동남아 최고 수준이라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주요 언론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축협이 트루시에 감독을 선임하고 곧 발표를 할 예정과 동시에 전임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대폭 뛰어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한 겁니다. 베트남 축협에서 트루시에 감독에 역대 최고의 연봉을 주는 이유는 월드컵 본선 출전 경험과 더불어 당시 일본을 최초로 16강에 올려놓는 등 박항서 감독에 비해 국제 경험이 앞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이 현지 매체에서 전해지며 국내 팬들을 공분하게 했는데요. 우선은 베트남 매체 단트리 등에서는 트루시에 감독이 베트남 U19를 맡을 때 월급이 13만 달러 가량이었는데 이는 박항서 감독의 월급 5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고 전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트루시에가 국제 경험이 풍부한다고 한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웠는데 트루시에가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공분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루시에가 U19 감독으로 연봉 150만 달러를 받았다면 국대 감독은 200만 달러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박 감독의 4배 이상 받는다는 것으로 정작 업적은 박항서 감독이 이뤄놓고 후임이 인센티브를 챙긴 격입니다. 심지어 베트남 팬들조차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 베트남 유저는 박항서는 베트남의 전설이다. 그의 성적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과연 트루시에가 월드컵 근처라도 갈 수 있을지 몸값을 못한다면 곧바로 경질이라 했습니다. 언론들은 성적은 박항서 감독이 냈고 고연봉은 트루시에가 가져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병인 중국이 등장했는데 중국은 해외 유명 감독을 초빙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합니다. 히딩크 같은 경우 연봉 50억 원에 중국의 올림픽팀 감독을 계약했고 그 전에 마르첼로 리피 감독은 무려 300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중국 축구협회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 축구협회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시진핑이 축구에 등을 돌리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으로 이번 중국이 월드컵 예선을 탈락하자 분노한 공산당 최고위급 위원들이 아시안컵 개최권까지 반납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축구 굴기를 포기하게 되면 중국 축협은 돈줄이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협회는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 박항서, 신태용, 김판곤 감독 등이 대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 국가대표팀에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박항서 감독을 초빙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죠. 베트남 언론 바오화 떠잉은 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박항서 거취를 논하는데요. 매체는 중국 대표팀이 박항서 뒤를 쫓고 있으며 거액의 연봉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중국 축협이 주기적으로 박 감독 측과 접촉하는 상황이고 박 감독은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차기 월드컵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로 거론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월드컵 경험자 트루시에를 고연봉으로 세워놓고 기술이사로 박 감독을 영입하려는 찰나에 중국이 이제 아무 효과 없는 외국 감독에서 박함서 감독을 영입한다는 움직임을 캐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축구 굴기에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고 축구협회 예산만으로 하기로 했고 새로운 신임 국대 감독 연봉을 최대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정책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가성비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한국 감독들이 물망에 떠오르는 상황이죠. 박항서, 신태용, 김판공 감독은 동남아에서 활약하며 중국 대표팀도 꺾은 명장들인 대신에 연봉 200만 달러 선이라면 기존의 동남아에서 받던 연봉보다도 대폭 상승한 수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새로운 국대 감독에 한국 출신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는 계속 나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시나닷컴에서는 일찌감치 박항서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이기고 일본에까지 비겼으니 증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외국 감독을 써봤자 허탕이라는 비판도 많았고 이제 중국도 동남아 수준임을 인정하자며
박항서 감독같이 밑바닥을 아는 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축구협회는 극도의 공포 분위기이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대 감독인 리태가 성적 부진으로 숙청을 당하면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심핑의 공들인 축구 굴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특히 차기 대회는 48강으로 치러져 더욱 월드컵 진출 가능성은 높다곤 하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실력이 평준화되었고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실력이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협회는 48강에도 탈락하면 모두 경질이나 숙청당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며, 그 가운데 최근 동남아 트렌드인 한국 감독 모시기로 전환할 가능성도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유럽 인프라에서 선진 축구를 담당하던 외국 감독이 와봤자 무슨 성적을 내겠냐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중국행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갈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누리꾼은 중국은 베트남과 다를 게 없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베트남에서 제 몸값을 못 받은 돈이라도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차기 감독을 최고 연봉으로 대우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보험으로 박 감독을 기술 이사로 데려오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최고의 경력을 쌓은 박항서 감독이 최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